안녕하세요. 신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한동안 대통령 인수위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부풀었었는데 요 며칠 신문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새 정부도 속된 말로 쫄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엔 지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면서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더니만 당선 후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니까 덜컥 겁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날 LTV 상향 조정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정책이 새 정부 들어서 기대감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 안정으로 선회한다고 하면서 속도 조절을 말하고 있는 것 보면 진짜 긴장하나 싶은데요. 얼른 그 멋진 가오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런데 금리가 오르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또는 둔촌 주공처럼 재건축 공급이 줄어드니 당분간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해봤자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규제와는 달리 세제 개편과 같은 명확하게 확인되는 요소만을 가지고 올해 내가 이 양반한테 덕을 좀 보려는지 아니면 또 맘상하게 될런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 종부세 고지서 받아들고 욕지거리 한 분들 많으실 건데요. 특히 나이 많은 은퇴자분들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 정권이 바뀐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좀 나아질까요? 여기 좋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4월 20일에 발표한 주택 보유세 개편안인데요.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잘 구상해서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님처럼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은퇴한 고령자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썼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려면 이번 인수위가 잘 봤어. 수고했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냥 덮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아버님, 종부세 고지서에 나온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화내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고지서 금액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의 경우 사실 세금 공식에 대입해서 원칙대로 계산하면 그보다 더 많이 종부세가 나왔을 것인데요. 여기 세부담 상한율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버님 세금을 조금 낮게 조정해서 그나마 고지한 것입니다. 세부담 상환율이 왜 있냐면 작년같이 공시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부담 상환율 1주택자 최대 150%, 다주택자 300%까지만 올려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님도 여기 150%가 적용이 돼서 이전에 냈던 종부세의 절반이 오른 금액까지만 세금을 냈던 것이지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줬는데도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놀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차기 정권에서는 150%도 많다고 해서 세금을 좀 더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아버님, 작년에는 150%가 적용된 종부세를 내고 많이 속상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15%가 적용이 돼서 최대 35%는 혜택받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너무 가파르게 세금을 인상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으니 올해는 35% 깎아서 받으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은 세금 계산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같이 하향 조정한다고 말하는 것 보면 여기에서도 조금 더 깎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올해 종부세는 작년보다는 좀 더 적게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좀 어떨까요? 이것도 좀 나아질까요? 그렇습니다. 보유세 개편안을 살펴보니까 일단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보다는 올해 좀 깎여서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과세 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기준금액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주택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상승해서
10억 이상 하는 아파트가 세고 셌지 않습니까? 공시가격 표준액 최고액이 겨우 5억입니다. 그 이상의 주택은 무조건 최고세율을 적용받아서 그동안 세금을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과세 표준 최고액을 9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4억의 차액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버님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산세도 종부세처럼 세부담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컸는데 올해는 9억 이하는 110%만 적용하고 9억 원 초과도 115%로 낮아져서 15%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새 정권은 실거주 1주택자이면서 아버님 같이 은퇴 후 별도의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말한 것처럼 종부세, 재산세 말고도 특별한 세액공제 제도까지 신설한 걸 보면 노력한 티가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주택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자고 서울시가 인수위에 건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5년 이상 가지고 있고 70세가 넘으면 재산세 30%나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서울시가 아버님 세금 깎아주려고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으니 칭찬해 줄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울시가 재산세나 종부세 덜 나오게 건의했다고 하니까 올해는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양도세도 한번 알아볼까요? 인수위에서는 지금의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의 과도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줘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럴 것이 지금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경우 집을 팔아도 최대 82.5%나 세금으로 내버리니까 누가 주택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마냥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줄 수는 없는 일이니 대통령 취임 후 5월 11일부터 1년간 유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월 중에 계약했어도 5월 11일 이후 잔금일로 지정하기만 하면 그것도 소급 적용해서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 준다고 하니 이 기간을 잘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로 중과되었던 30%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님 나이도 있고 집은 팔 생각도 없다고 하시니 혹시라도 이제 중년이 된 자식에게 주택을 물려줄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내년 1년이 증여를 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킬라잡이 그게 무슨 말이야? 양도세 말하다 말고 갑자기 증여를 말하네. 둘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증여세하고 양도세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지만 아버님이 지금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부담부 증여는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세입자 보증금이나 주택 담보대출 같은 것이 있을 때 함께 물려주는 것이라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런 부채를 빼고 계산하니까 당연히 세금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가 합쳐진 것이라 말로 설명하면 어렵고 이렇게 숫자로 확인하면 느낌이 팍 오니까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처럼 전세 8억이 있는 시가 16억 원 하는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그거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올해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16억으로 세율 40%를 적용하면 약 4억 4,600만 원의 정도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8억을 빼주니까 과세가액이 8억으로 줄어서 세율 30%를 적용하면 1억 6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되고 무려 3억 원의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계산 안 한 게 하나 있죠. 자식한테 전세금 8억까지 물려줬으니 바꿔 말하면 아버님은 8억의 이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건 세금 내야죠. 세상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님 양도가액 8억에서 실제 취득가 2억 5천만 원을 빼면 양도가가 5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기는 하지만 양도가액이 12억이 안 넘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서 아버님은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만약 아버님처럼 1가구 1주택 12억 미만의 경우가 아니고 증여자가 3주택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양도세 세율을 따져봐서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일반 증여액보다 9천만 원이나 많아서 이 경우는 부담부증여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새 정부 1년 동안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했으니까 중과세율 30%를 빼서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6,500만 원만큼 적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양도세 중과 배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아버님, 들어보니까 이제 고민이 좀 되시죠? 그런데 그거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고민만 하다가 22년까지 증여하지 않으시면 그동안 공시가격을 적용했던 취득세가 내년 23년에는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아버님 자식이 납부할 취득세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 증여만 생겼을 때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의 정부보다는 세금 걱정을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은퇴한 고령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니까 은퇴자분들은 이 점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길라잡이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